반갑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근육생각 강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의 제목이 좋은 근육과 나쁜 근육입니다. 좋은 근육은 정상인 근육이고 나쁜 근육은 고장난 근육입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파트를 통해 정상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과 근육이 고장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근육과 관절. 근육은 뼈에 붙어서 관절을 움직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작은 움직임부터 걷고 달리는 큰 움직임까지.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있는 모든 곳에는 근육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근육은 몸의 주인이 관절을 움직이고 싶은 대로 잘 움직이게 해줍니다. 나쁜 근육은요, 몸의 주인이 관절을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바로 통증으로 방해를 합니다. 제가 통증이란 말로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통증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아프다, 쑤신다, 당긴다, 저린다, 뜨끔뜨끔한다, 찌르는 것 같다, 날카롭다, 무겁다, 힘이 빠진다, 감각이 이상하다 등등 우리 몸에 나타났을 때 안 좋다 싶은 표현들은 다 통증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장난 근육들은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의 체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체형의 균형이 무너지겠지요. 체형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목이 삐뚤어졌다, 등이 꾸부정하다, 어깨가 말렸다, 어깨의 높이가 다르다, 척추가 휘었다, 골반이 틀어졌다, 다리가 어정쩡하다, 발목이 돌아갔다 등 수많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어느 한 관절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 가까운 관절부터 시작해서 연쇄적으로 모든 관절의 균형이 무너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몸은 과연 순환은 좋을까요? 순환에 대한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근육과 혈관. 우리의 혈액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서 동맥을 통해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갔다가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혈액의 이동 통로인 혈관은 근육과 근육의 사이사이로 지나다닙니다. 좋은 근육은 혈관을 보호하면서 혈액의 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순환이 좋은 몸이 됩니다. 반대로 나쁜 근육은 혈관을 억압하고 혈액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순환이 좋지 않은 몸이 됩니다. 혈액의 순환이 방해를 받게 되면 손이 차다, 발이 차다, 어지럽다, 얼굴이 붓는다, 손이 붓는다, 다리가 붓는다 등등 순환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특정 부위 순환만 안 좋고 다른 곳은 괜찮을까요? 당장에는 가장 순환이 좋지 않은 부분만 티가 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첫 번째 파트에서 균형이 무너질 때 연쇄적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순환 역시 결국에는 전신의 순환이 방해를 받는 상태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전신순환장애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신순환장애가 생기면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잘 안 될 것이고 처리해야 할 독소와 노폐물은 그대로 쌓일 것이고 그로 인해 혈액 자체도 탁해지겠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여러가지 질병에 취약해지고 혈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서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의 순환이 원활하려면 무조건 근육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근육과 신경. 신경은 우리의 뇌와 척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또 뇌에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보내는 신호를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 역시 혈관처럼 근육과 근육의 사이사이로 지나다닙니다. 좋은 근육은 신경을 잘 보호해서 정보와 신호의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쁜 근육은요, 신경을 압박해서 정보와 신호의 전달을 방해합니다. 신경이 압박받게 되면 우리는 일단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신경과 관련된 부위가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심해져서 신경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게 되면 신경과 관련된 부위는 마비가 오게 됩니다. 마비가 오면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죠?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오랜 기간 나쁜 근육을 가지고 체형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지속하다가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근육 관리만 잘해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근육과 내부장기. 내부장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뜻합니다. 내부장기들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뼈에 한번 쌓여서 보호를 받고 다시 근육이 그 뼈를 싸서 이중으로 보호를 합니다. 물론 우리 복부처럼 뼈가 없어서 근육만 보호의 역할을 하는 부위도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근육은 이 장기들을 보호하고 얘네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나쁜 근육은 얘네들을 제대로 보호도 못해주고 하는 일을 방해까지 합니다. 오랜 기간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부 장기에 큰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근육이라는 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근육과 나쁜 근육을 비교하면서 정상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과 근육이 고장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근육에 대해 이때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과 근육을 왜 잘 관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식이요법, 다양한 운동법, 각종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에는 한 가지 맹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근육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근육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근육을 써서 운동하면 열량이 소모되고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딱 그 정도로 근육을 표현하는 것은 근육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겁니다. 근육을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설령 단기간의 다이어트는 성공할지 몰라도 절대로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4개의 파트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이어트는 좋은 근육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근육이 바른 체형을 만들고 바른 체형을 가지면 온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우리 내부 장기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잘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기본을 갖추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기본만 갖춰져도 체중은 알아서 정상 범위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에게 맞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하는 근육의 재구성을 통해서 다이어트의 기본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서나 근육생각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